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장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의 주간 흐름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게 되면 이번 주에요. 다우가 1.2%, S&P 0.8%, 나스닥 0.3%로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시장이 정말 좋아요. 좋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우리 위원이나 저는 좋으면 뭔가 걱정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안 좋은 걸 하는 건데, 최근의 시장 흐름은 네. 솔직한 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흔적을 데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좋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저의 걱정거리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가장 걱정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인데요. 혹시 이틀 전 흐름 기억하십니까? 막 CPI가 못 나오는 바람에, 못 나오는, 최근에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좋은 건데, 못 나오는 바람에 장이 급등했어요. 급등했는데, 네. 갑자기 힘을 잃어가면서 스무스 빠져갖고 제가 밤에 방송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시장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을,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끝날 때는 아마 제 기억에 마이너스, 얼마나 끝났죠, 위원님? 그때 끝날 때? 조금 끝났, 마이너스 끝났죠, 다들. 3지 마이너스 끝났는데, 네. 큰 폭은 마이너스 아니었죠? 나스닥은 조금 떨어지고. 0.9% 빠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날 빠진 이유는 어차피 연준 의사록이 때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의사록이 아니어도 전 빠졌다고 봐요. 왜냐면, 최근에 올라온 걸 감안하게 되면, 과연 나왔던 물가 지표가 충분히 잘 나왔던 건가? 상당히 의심이 드는데, 한번 좀 표를 좀 보겠습니다. 표가 나왔네요. 여러분 보시고 있는 액추얼,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이 5.0% 이번에 나온 겁니다. 전월 6.0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건데, 딱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게 되면, 지금 많이 빠져있는 품목이 뭐냐? 결국 위에 있는 주황색이죠? 에너지가 많이 빠져갖고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에너지 무시 못할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 에너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끝나고 나서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이 시나리오. 혹시 선거가 내년에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내년에. 선거가 내년이에요. 내년에 하겠죠. 네. 내년인데, 선거가 너무 자주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빨간색이 현재 지금, 우리가 회색이 블룸버그의 예상치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란이 쭉 내려오고 있다가,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내년에 네. 유가가 75달러 갈 때, 네. 두 번째 91달러 갈 때, 그 다음 세 번째 122달러. 이게 120달러가 뭐냐면요. 작년인가 고점이 이때였어요. 이 가격이었거든요. 맞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제자 종가가 82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를 보게 되면, 물론 그 이하로 빠지면 파란색이죠. 많이 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치, 현재 지금 92달러에 거의 가까이, 92달러는 현재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작년 고점까지 간다 그러면 120달러죠. 가게 되면 물가가요 많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다음 달이면 우리가 아마 CPI가 4점 몇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게 하락하 다시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게 이런 유가다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왔던 유가 감축이 다시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오펙 카르텔이 뭔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네. 물가 쉽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100번 보여줬던 그림이죠. 전미, 휘발유 가격, 평균 가격인데, 이게요, 보시는 것처럼, 17일 연속 올라왔거든요. 네. 조금씩. 네. 현재 3.64인데, 물론 낮습니다만, 올라오는 폭이 심사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밑에 그 파란색 있죠? 네. 이게 작년도 그림인데, 물론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작년 고점을 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나올까 걱정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몇 번 얘기한 거죠. 이건데 실터는 8.2%입니다.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주영 계속 싸웠던 게 뭐냐면 그 끝에 보시면 빨간색이죠. 8.2% 찍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주영 걸 꺾였다.
미세하게 네. 아주 미세하게 꺾였다는 거 저는 안 꺾인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쉘터가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요 작년 가을부터 빠진다 곧 빠진다 안 빠져요 지금까지도. 네, 네. 아니 이건 제가 기억하는 게 네. 제가 아침에 우리 여행편을 같이 진행할 때 여도는 항상 그래요. 아, 2달이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달이면 이제 작년 겨울이었고 네. 올 초에 빠지면 올 봄인데 네. 지금도 사실은 2달이에요. 또 2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레깅이 길어지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2달 가서 빠질지 않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네. 그러면 진짜 이게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 가장 큰 품목이 네. 이 쉘터거든요. 네. 거의 30%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 물가 안 내려올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물가 그 쉘터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품목이 OER입니다. OER. OER이 뭐냐면요. 오너스 에퀴벌런트 렌트인데 네. 이게 환산 임대료죠. 환산 집주인이 내 집을 판다는 건데 임대 가격 판다는 건데 네. 우리 위원님들 집이 많습니다만 저요? 아니 저 무슨 남의 집 얘기예요?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위원님 집이 있다 그러면 네. 내 집을 평가할 때 나의 집의 임대 그 가격을 그렇게 빨리 떨어뜨릴까 네. 라는 거예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내 집인데 뭐 내 집이 뭐 월세가 100만 원이다 치면 네. 뭐 80 받을게요. 뭐 70 받을게요.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주거비의 가장 큰 품목인 네. OER이 네.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아까 했던 유가 그다음에 쉘터 가격 본다 그러면 음. 글쎄 물가 정점을 확실히 찍은 게 맞나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네. 그러면 우리가 미리 뛰어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빨리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거죠. 네. 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걱정스럽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우리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0이거든요. 2.0이죠. 근데 네. 2.0%가 지금 아직까지 헌치 멀어 보이고 만에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쉘터가 안 빠지면 네.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와주는 이 그림을 총체로 보게 되면 당장요 5월 다음 넘으시면 다음 그림입니다. 네. 다음 그림 넘기시면 블룸버글 일단 금리에 대한 전망치인데 5월 3일 날이요. 네. 한번 올리는 거죠. 네. 정확히 지금 84% 올린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금리를 3번 내리지 않겠습니까? 전망이. 그런데 네, 그렇게 솔직히요. 나오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5월 3일자의 그림이고 현재 그림이고 만에 한 아까 보여드렸던 쉘터 혹은 유가를 끌어올릴만한 내용이 나와주면 네.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망은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연준에 맞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좀 빨리 너무 보폭이 좀 빠른 걸로 봤기 때문에 네. 조금씩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어떨까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첫 번째 걱정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거리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제가 미장원 할 때 많은 질문이 뭐냐면요. 네. 엔비디아 왜 이제 안 갑니까? 이런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위원한테 혼났어요. 왜냐면 위원님이 네. 야 엔비디아 너무 얘기하지 마라. 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사서 고생하시고 하는 분 많으시니까 네. 점수해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말을 줄이고 있는데 말 안 한 다음부터 지금 주가 지금 쉬지고 있죠. 큰일 날 뻔했어요. 말을-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욕 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반도체, 전반적인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종목들이 네. 여러분들은 금방 잊어버렸겠지만 네. 올해 말이죠. 네. 챗 GPT 광풍이 없었으면 네.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결국에 지금 빅테크의 상승의 맨 앞에 누가 있었냐? 엔비디아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 앞에 뭐가 있었냐? AI의 광풍. 네. 챗 GPT. 전화 위원님이 챗 GPT 사용할 얼굴로 보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 많이 쓰고 있다니까요. 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해요. 저도 하고 있고 저는 오픈 AI 그 개인 네네네네. 비용이 네. 20달러거든요. 아, 낼까 예. 고민하고 있어요. 낼까 비용 낼까? 그것까지는 안 내죠. 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정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재가 네. 심지어 아재가 네. 이걸 쓰고 있다. 네. 얼마나 광풍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현재 반도체 지수의 네. PER인데 딱 네. 보시면 네. 2020년 고점에 거의 붙어가는 모습이에요. 네네네네. 비싸진 거거든요, 그만큼. 아, 이거 좋은데요. 이 자리도 좋다 이거. 왜냐하면 그러면 실적이 좋아. 실적은 안 좋아졌어요. 네. 과거 비교해 보면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많이 올라왔다. 결국 뭐냐?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 주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반도체가 쉬어가는 게 어찌 보면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이끌었던 이런 반도체 광풍, 그 AI에 대한 광풍, 네. 챗 GPT 광풍이 조금 사그라지면서 만에 하나 다음 주에 이어지는 네. 실적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네. 하락이 제법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걸 반영해서
다음 페이지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난 안 들려. 예. 옆에서 지금 곰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너무 빨리 시장에 너무 과도한 평가를 받고 있어. 너무 비싸. 네. 그 다음에 물가 아직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네.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이 한 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늘 조언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모든 얘기를 우리가 딱 길을 닫고 네. 경주마라고 네.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경주마? 경주마죠, 경주.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건데 앞만 보고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고 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 경주마처럼 붙어 있는 걸 딱 떼어버리게 되면 네. 모든 게 다 들리는데 네. 제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얘기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네. 예, 그래서 경고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한 번 더 조심해서 가보자.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가 다시 한번 보고 금리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앞서 있는 향후에 나오는 실적만은 실적 꼭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이요. 빅텍 실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다음 자담차 대부분 나오거든요. 네. 꼭 보시고 만약에 진짜 좋아지게 되면 네. 그때 매수하면 어떨까? 그때 시장 좋게 보면 어떨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언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장우서 또 한 번 시장에 대한 나쁜 얘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최근에 올라오는 시장이 상당히 조금 뭔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네. 왜 이렇게 내가 부담스럽까 봤더니 요 물가하고 금리하고 네. 이런 시장에 대한 반도체 광풍이 나왔다는 거 보면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요약이 가능하구나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사님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성격이 항상 보면 부사장 말씀을 이제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가야지 제가 중간이라도 가거든요. 네. 아니 솔직히 그리고 분명히 맞죠. 시장에 한쪽으로 다 몰려갈 때 다른 얘기를 항상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그렇다고 해서 부사장님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팔았을까요? 저는 1도 안 팝니다 지금. 팔고 이거 뭐 있어요? 풀로 다 갖고 있어요 저는요. 그리고 계속 월급 받으면 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리해서 지금은 살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는데 막 더 사고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했던 계획보다 더해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가 하는데 지금 막 포모를 느껴갖고 막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또 어떤 분 보면 지금 있는데 지금 다음 달 거 돈이 뭐 3천만 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지금 미리 잠깐 해갖고 미리 살까? 3천만 원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 이래갖고 사는 분 있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항상 늘 균형감과 그리고 어떤 안정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저나 부장님 누구보다도 빅테크 좋아하고 저희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또 우리 안동 이사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 갖고 있더라고요. 네, 다른 것들도 꾸준하게 좀 가면서 좀 시장에서 좀 한 발짝 물러서는 거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안동 이사는요. 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동 이사는 네. 자산의 60%가 빅테크입니다. 전 자산의 60%가 빅테크예요, 빅테크. 주식 자산에. 대단합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나름 조심을 해야 되고 조금씩 약간 다른 소리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이 미주미를 보는 왔다 갔다 보는 사람이 10,000명을 봤다 그러면 주가 지금부터 15%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구 욕하냐면 노출이 많았던 부사장이 저보다 노출이 훨씬 많잖아요. 부사장님이 85% 욕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15% 욕을 먹고. 그래서 저는 근데 저 부사장님도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셨지만 제가 하도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는 거가 저는 부사장님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더 있었나 그렇죠. 저희 잡의 숙명이에요, 숙명. 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겠고요. 네, 저희 하나 더 영상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잠깐 또 하나 또 있습니까, 영상이? 네,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벌써 멤버십... 파파야님이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파파야님. 예. 멤버십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미주미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내가 좀 한번 도움을 좀 줘볼까라는 것 더하기 한번 좀 공부해볼까라는 게 충족이 되면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충족이 되면.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별다른 어떤 영상에 갖고 있는 사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이는 것처럼 멍거반이 치아가 12,000원 아닙니까? 네네. 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원까지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가장 큰 얘기 어제 그거였거든요. 미즈미 주배당 포트폴리오. 그게 들어가죠. 예, 네.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네. 후원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12,000원 갖고 값어치가 있냐, 24,000원에 값어치가 있냐, 38,000원 갖고 그만큼 뽑아볼 수 있냐고 생각하면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런 접근은 남을 게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죠, 솔직히. 예. 진짜 편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저희가 뭐 ARS 후원 받으면 그렇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다 관리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 반대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끊겨갖고 못했는데 여하튼 오늘까지 해서 3대 주스가 이번 주 들어서 결국 플러스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우지수가 좀 선방했고요. S&P 500, 나스닥. 특히 다우지수가 선방한 거는 오늘 은행주가 많이 올라간 거, 회복한 거 이게 저는 컸다라고 좀 보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만 간단히 보면 JP모건이 7.5%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상한가네. 해놨냐면 이거 여러분 캡처 떠두시고요. 박제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JP모건이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JP모건 갖고 전화 부사장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작년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도 마음의 위안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거든요. 네. 집 이사 가는데 저도 이거 카페도 갖고 JP모건에 7.5% 올라가는 걸 항상 어떻게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 어저께 설명 들려다가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서 했는데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들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거고 오늘 보니까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갔는데 저 뭐 소매 판매가 떨어졌는데 뭐 왜 조금 금리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하루하루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런 거 공부표 휠하신 분은 이제 원본을 가까운 거니까요. 어느 품목이 좀 많이 팔렸냐 줄어들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이거는 요 부분은 작년 대비 얼마라는 거 from이잖아요. 요건 전월 대비 보통 전월 대비를 많이 따진대요. 전월 대비를 보시면 딱 전체적으로 보면 먹거리 그것도 좀 줄어들었고요. 자동차도 좀 줄어들었고 가구 줄어든 건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구요. 맞아요. 가구가 멀어지는 건 코스트코에서도 가구가 마이너스 났거든요. 가구가 좀 쉽지 않다는 거 좀 보여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기름값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면 스포츠 구스는 전체적으로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늘어나는 거, 플러스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원본이니까 좀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요거는 내가 어저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다 못해갖고 오늘 해놨고 제가 이거는 카페에 좀 오늘 올려드릴 텐데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면 전화 부사장님은 항상 큰 거 위주로 빅탱크 은행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또 수많은 분들 특히 지금부터 지금 4월이니까 1월 달에 사갖고 물린 분들은 다 어디에 물렸냐면 또 성장주에 물렸어요. 또 성장주 확 올라서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주에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미리 체크 포인트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페 그대로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요. 파일 올려놓을게요. 지금요. 제가 해놨는데 제가 어떻게 보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여기 보시면. 표가 있네요. 비엔비터 해봤고 지스케를 워크데이 여러분들 유니티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쇼피파이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등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작년 거 연간으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2020년에 그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에요. 총 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그런 비율.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좀 안전한 걸 좀 찾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년 대비 얼마만큼 지금 그로스가 얼마 됐느냐. 그리고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3년 동안에 그로스 마진율이 얼마만큼 더 올라갔나 내려갔냐 이런 거. 당연히 이건 플러스입니다. 없는 건요. 플러스고요. 보시는 방법 알려드린 거. 이거 제가 끝나자마자 카페에 넣어드릴게요. 카페에.
그래갖고 이거 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해놓고 2022년에요. 에비타가 파저티브 했느냐? 2022년에 캐시플러가 플러스 됐느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가 이거 4분기까지 나온 거니까 금년 1분기까지 여러분 보실 때마다 체크를 하세요. 체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yes, yes면 그나마 좋은 거예요. yes, yes. 예, 예. yes, yes. 엔비디아도 yes, yes잖아요. 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yes가 나왔죠. yes, yes죠. 왜냐면 팔란티어가 4분기에 좋아져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2023년 1분기 계속 채우면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나서 좀 계속 yes가 많은 거 위주로 좀 보시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니까 체크리스트에 이거 갖고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시는 분 여기다 계속해서 붙여 나가시면 돼요. 구글 파이낸스 이런 거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말씀드리다 까먹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우리 응원회원님들 전용 세미나 할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거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긱스가 좀 바뀌었어요. 3월 말부로요. 3월로 그렇죠. 분류체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금융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변화 요인이 있거든요. 그걸 약간 주식이랑 아주 뭐 재미나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응원회님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파파야님과 멋진 인생님이 오늘 먼거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먼거반 회원님들 이상 되는 분은 제가 매일 아침에 제가 시향도 올려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제이미 다이먼이나 레리 핑크라는 하는 사람들의 딱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저께 한 것 중에 가장 주시장에서 환호했던 것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모든 그런 레터를 한마디로 드리면 Don't call it a credit crunch. 그러니까 신용 크런치가 지금 있다고 볼 수 없다. 딱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망하진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레딧 크런치가 온다는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또. 근데 이분의 얘기는 그게 없다. 이번에 없을 것이다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굳이 한국말로는 신용 경색인데 신용 경색은 엊그저께인가? 저기 누구죠? 옐런 재무장관도 증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무장관이라는 분들은 항상 정부 측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보다 다이먼 형님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이먼 형님만 되게 중요하죠. 허리케인부터 태풍까지. 이건 어저께 말씀드리지 못드린 건데 2008년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2008년에 수많은 금융기관이 문제 일으켰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약간 어떤 신용 크레딧 스코어 그런 것도 많이 좀 타이트하게 할 거 아닙니까? 보수를 할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얘기하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늘 얘기는 지금 신용카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도 소비가 별로 줄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하여튼 야기도 아직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아까 7%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만이냐면 리만 사태 직후에 실적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 14년 만 16년 만에 최고가 올라갔습니다. 16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적 발표일 날 주가 움직임으로 보면 16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어저께. 정말 대단한 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세 개 회사의 레비뉴와 넥 인컴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JP모건이 올라간 것이 이자 소득이 이자 때문에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블랙락도 어떻게 기대 이상의 수치가 좀 발표를 했어요. 물론 AUM은 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분은 특이합니다. 지금 지역 은행이나 이런 것들에 돈 주고받고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신뢰가 지금 신뢰도가 약간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오히려 자본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돈 버는 거. 그럼 자본시장에 돈 버는 거로 가면 누구다? 블랙락이 자기가 캔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저께 레리 핑크 회장도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웰스파고도 이겁니다. 웰스파고도 한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사기성 예를 사기라기보다는 계좌 같은 것들이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데 계좌방 만드는 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가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심지어는 US 뱅크 오브까지 해서 이번에 돈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자기네가 이런 현상에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자기네가 한 역할 했다. 도와준데 한 역할 했다라고 하면서 자부심 느끼게 할 정도로 웰스파고도 자부심을 느꼈고요. 요게 이제 요약표입니다. 요약표요. 요것도 여러분, 요건 어저께 이미 제가 방송이 안 돼갖고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바로 어저께 있었던 거 바로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요약 표현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은행 업종이 한 몇 개 안 되거든요. 실제 볼만한 게. 그에 대해서 어저께 하루나 올해의 흐름까지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저께 주가까지, 어저께까지의 주가 흐름이요. 오늘까지요. 넷 인컴에 얼마만큼 2023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대비 플러스 나냐 늘어나냐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예금 먼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금 빠진 그렇죠. 거.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보면 1년 안에 주식을 팔 수 있는 매도 가능 채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는 개념인데 요것 좀 줄어들었다. 요런 항목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인데 요거 대한 업데이트를 제가 꾸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특징 보겠습니다. 기타 특징은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카드로 보거든요. 카드? 근데 네. 보시면 시티그룹이 3월 달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1%가 나긴 났는데 1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JP모건이 그래서 자신 있는 겁니다. 지금 딴 데는 모르겠는데 JP모건 다 안 된다 그러거든요. JP모건이 1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이 13% 늘어났어요. 13% 늘어났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잔고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써도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카드로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JP모건은 13%가 늘어났고요. 시티그룹은 7%가 늘어났고 웰스파고도 16%. 그래서 이들 즉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를 보여준 거죠. 이 의미는. 이 아래 의미는 여전히 사람들이 밸런스를 좀 못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10,000 갚아야 되는데 $10,000 못 갚으면서 그 부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적정에 늘어나면 이자 소득이 많이 생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네. 보면. 이자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썼는데 1,000만 원 한꺼번에 계속 갚아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은행 입장에서 적절하게 200만 원만 갚고 800만 원을 리볼빙해서 해야지 은행이 돈을 버는 건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들어서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지금 다 거의 플러스로 돌아섰죠. 아직까지 못 돌아선 거가 저게 웰스파고 아직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웰스파고 모자랐고 요거는 금융업종이니까 좀 들어들었고 나머지는 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GT가 제일 많이 갔어요. 지인 제가 이제 딱 사자마자 막 급등해갖고 저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여기 딱 질문하신 거 있는데 하나 잠깐 해주시죠 우리 안희재님이 그 레피니트에 보면 ARM이라고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끝 나오는 점수요? 그 점수는 거기서 측정한 점수인데 높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예. 최근 90일 동안에 해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간 거죠. 예. 이익 전망이 올라간 것들. 그래서 높으면 좋은 건데 아마 그게 최근에 잘 나오는 것들 80, 90까지 나오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익 조정을 상향시킨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100개가 발표됐는데 100개가 다 올랐다면 100이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100이란 거가 그러니까 미국 여거이기 때문에 몇 %면 그냥 최고로 나온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예. 그런 의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참고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부사장님도 반도체를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네. 기술주에까지 강세가 언제까지도 갈 수 있냐. 아까는 반도체 PER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약간 그건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 약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추이란 왜 기술주가 올라갔느냐. 기술주가 올라가는 건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는데요. 물론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역시 금리의 문제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요, 이 그림은 그 S&P 500의 테크에 되게 그 까만 선이 되겠고요. 요거는 금리를 반대로 그린 겁니다, 금리.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가 올라가는. 그래서 사람 보기 편하라고 올라간 겁니다. 편하게요. 다시 한번요. 요거는 금리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금리는 상하 반전으로 그릴 때가 있어요. 결국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는 떨어지더라. 딱 그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이해하실 것 같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 약세, 금리가 낮으면 기술주 반등.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거가 US 달러죠. US 달러의 역할에 따라서 나스닥이나 금리의 기술주의 영향이 큰 것은 전체적으로 11개 섹터 중에 미국의 바깥의 매출 비중이 큰 것이 기술주가 60%더라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주에 이제 아까 그린 그림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약간 개념이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이거는 기술주의 상대 PR입니다. 상대 PR인데 그건 뭐냐면 기술주의 PR이 있잖아요. PR이 20배면 20배.
그리고 S&P 500의 PR이 15배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뭐 1.5배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그리는 겁니다. 이거 상대 P인데요. 지금 상대 P가 2021년 말 아까 나스닥 같은 그 반도체는 여기가 절대 PR이 가장 높았던 거로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상대 PR로 보면 2021년 11월 그때가 제일 높았거든요. 역사는 가장 높았던데 지금 이게 근접했다는 거죠. 뭐냐면 기술주의 상대적 강세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지금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가, 상대치. 그럼 약간 주의할 타임도 왔다, 없다,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합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은 향후 6개월 내에 방어적 섹터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들 시각은. 그래서 통신,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보지 마시고 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가 한쪽에만 몰려가면 안 된다. 한쪽에 몰려가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다. 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방어주의란 ETF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냥 디펜시브입니다. 디펜시브에 DEF입니다. DEF. 이런 걸 한 번에 사면 나는 방어주라는 게 별로 잘 모르고 종목 고르기도 싫다. 이런 분들 이런 거 하시면 되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0개 종목을 그냥 100분의 N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N분의 1 한 거예요. N분의 1이요. 그래서 이거 비중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개 종목으로 방어적에는 자기네 점수가 높은 걸 다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어적인 섹터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ETF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달러 얘기 어저께 잠깐 하다가 뭐 다 못해갖고 이것도 어저께 밤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달러가 지금 오늘 약간 반등을 했지만 결국 달러는 지금 어찌됐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어저께 작년에 우리 내내 달러가 올라가갖고 달러가 너무 강해져갖고 지금 머리 아팠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외국인 엄청 팔고 일본도 주가 떨어가고 일본도 135엔인가 올라가서 뭐 몇십 년 만에 최고 약해지고 또 미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 어렵고 뭐 수익이 덜 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이제 그게 다시 와인딩 된다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있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 건지 100 이하로 확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T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보셔야 되겠고요. 딱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역으로 보면 작년에 어려웠다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들의 리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담배 회사 같은 거 담배 미국 사람도 많이 팔죠. 해외에서 많이 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80 몇 %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게 예를 들어 에스테로드 같은 게 이런 데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많이 높은 것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했던 애들이 지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주 몇 가지 특징주의자 제가 봤을 때는 냅셜로 한번 쭉 빠르게 보려요. 냅셜. 네. 이건 뭐 저야가 혼자 그냥 한 겁니다. 혼자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전 넷플릭스가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괜찮을 거로 전 보고 있는데 모르죠. 넷플릭스요? 예. 비자는 지금 드디어 이제 52주뿐만 아니라 지금 14개월 만에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올타임 하인데요? 올타임 회까지 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벅스에스 웨이도 지금 상당히 320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트랜스다임인데요. 트랜스다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늘 잠시 후에 나올 그때도 종목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최근 10년 동안요.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MSCI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진국에 해갖고 1,500개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딱 치면 나옵니다. MSCI 월드 인덱스 1,500개로 만든 게 있어요. 1,500개. 다 선진국 위주로 했는데 거기서 1,500개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연가로 따져서 한 번도 안 빼고 매 10년 동안 올랐던 주식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그게 이게 하나고요. 이게 또 하나가 아까 나중에 보여드렸던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가 보험회사가 있고 또 한 회사는 제가 매번 회사 이름은 까먹는데 혹시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편의점 있죠.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중에 브랜드 중에 하나가 서클 K라고 있어요. 서클 K. 서클 K. 네. 서클 K라는 또 브랜드가 있어요. 그 편의점에 있고 얘네가 서클 K가 자조그만 편의점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편의점들을 모아놓은 지주회사가 있어요. 이게 캐나다 회사거든요. 근데 회사 이름을 매장 까먹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매 10년 동안 매번 올랐어요. 매년. 예.
그 진짜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 맞아. 이거 그 써주신 것 같은데 엘리멘테이션인가 뭐 하여튼 뭐 회사 이름이에요. 그게. 하여튼 회사 이름이 뭔가 길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서클 K의 오너입니다. 서클 K. 말씀드렸고요.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작년 가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딱 하나를 산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고 있죠. 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안동의사의 저기 뭐죠? 그 매운맛 주식에도 몇 번 나왔던 거거든요. 트레이드 데스크. 트레이드 데스크. 예, 그렇죠. 트레이드 데스크. 트레이드 데스크 이제 모바일 광고 이런 쪽 그리고 맞춤형 광고 이런 쪽에 솔루션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제 기억에는 얘네가 그 디즈니 플러스랑 손잡고도 하고 있고 막 뭐 엄청 많습니다. 얘네가 같이 하는 애들이요. 그런 광고 그런 기반의 회사가 되겠고요. 데커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그랑 호카 오늘도 사상 치욕 갑니다 이거. 예, 맞아요. 지오데스님 써주셨잖아요. Circle K is an international chain of 뭐 convenience store, 예, Alimentation, Couch, 예,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 예. 그래갖고 지금 매 10년 동안 그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 주요 섹터별 ETF 중에서요, 부사님. 섹터별 ETF 중에서 전 세계에서 말이죠. 큰 그 아주 조그만 거 말고. 전 세계에서 주요 섹터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ETF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올랐던 ETF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 근데 그것도 심볼을 까먹었는데, 예, 미국에서 못 사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요, 캐나다의 캐나다의 얘네가 속해 있는 거, 필수 소비재인가 뭐, 거기에 ETF예요. 섹터 ETF. 캐나다 필수 소비재 ETF가 유일하게 매년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흥미로워. 네. 그건 그렇고요. 이거 잠깐 빠졌네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데커까지 했고요. 하나 더 보여주면 전 조에티스라고 하시잖아요. 동물 의약품. 조에티스는 그냥 반려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 있죠. 동물까지 다 하는 겁니다. 새도 하고 하마도 하고 코끼리 약도 다 하는 겁니다. 얘가. 조에티스 1위 회사거든요. 전 이것도 좀 새로 탈 것 같고요. 조에티스. 그리고 TD요. TD뱅크. TD뱅크도 어이없이 같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TD보다는 저는 TD를 좀 익숙해서 전 TD를 갖고 있는데 또 캐나다에선 사실 TD보다 이걸 더 좋아합니다. RI요. RI가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RI는 저기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요. 그렇죠. 심벌이 RY입니다. RY. 요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분은 RI나 또 TD, RI가 더 주가는 안정적이죠 지금. 그리고 포티스요. 포티스. 네, 포티스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포티스는 전 올해 제일 먼저 산 거거든요. 제가 이때 샀어요. 제가 요 언저리에 샀거든요. 요 언저리. 네, 샀는데 뭐 떨어졌었죠. 근데 이게 지금도 5%, 지금도. 캐나다의 최대 그 전력 가스 회사거든요. 캐나다발 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발 한전.